자, 이제 물리학 1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첫 1강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때 전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 단원 시작할 때 일단 시작을 여기 뉴턴 그리고 톰슨의 연구부터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 분야는 빛을 연구한 분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원자를 연구한 분야인데 이 빛과 원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둘이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턴부터 시작을 해보면 실제 뉴턴이 먼저 태어나서 연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연구를 보면 백색강이 알고 봤더니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무지개 색이 섞이니까 백색강이 되더라. 그래서 반대로 나뉠 수도 있구나. 프리즘을 이용해서 라는 거 얘기를 했고 실제 이거를 우리도 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분광기를 이용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즘 자체가 어떤 신비한 기구라서 걔가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뉴턴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제 빛에서 나온 백색강에서 나온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만 통과하게끔 이게 아주 좁은 틈을 만들고요. 빨간색만 통과하게 하고 그걸 다시 프리즘을 통과하게 합니다. 만약에 프리즘이 정말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이 빨간색을 통과했을 때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빨간색만 나오는 걸 봐서 프리즘 자체가 색깔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빛의 색깔은 프리즘이 변화시킬 수는 없고요. 결국 처음부터 빨간색 빛이 나왔기 때문에 걔를 그냥 꺾어주는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빨간색 빛은 어디서 오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발머의 힌트에서 발머가 한 실험에 의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다음에 톰슨 원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톰슨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음극선 굉장히 강한 전기를 이제 양극에 걸었을 때 여기 녹색 선이 나타나는 걸 직접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봤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고요.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건 얘가 질량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방향으로 휘고요. 그리고 NS가 있을 때 NS 자기 방향에 의해서 휘는 걸 봐서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얘는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전기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구나. 플러스로 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질량이 있지만 매우 가벼운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하는데 알파선, 다른 말로 하면 헬륨 원자 핵인데요. 이 알파선을 아주 얇은 금박지에다가 쏩니다. 쏘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산란되지 않는다는데 산란되지 않는다는 건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산란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투가 됩니다. 투가 된다는 건 부딪히는 거 없이 그대로 쭉 나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실험을 하고 말았으면 위대한 발견을 못하고 끝나는데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뭔가랑 부딪히고 아주 크게 산란되는 아주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거의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부딪힐 게 없다. 부딪힐 게 없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주 가끔 꺾인다는 건 부딪히는 게 아주 작다라는 의미겠죠. 그 무언가가 매우 작다. 크면 자주 부딪힐 텐데 아주 가끔 꺾이는 걸 봐서 아주 작고요. 그리고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걸 봐서 그 부딪히는 무언가는 매우 질량이 크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헬륨이 플러스 입자인데 헬륨 원자 핵이 근데 튕겨냈으니까 그 질량이 큰 그 무언가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요. 매우 작은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원운동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자함원 핵 사이의 빈 공간은 모두 다 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러더퍼드가 생각한 원자핵은 가운데 원자핵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진공, 빈 공간이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운동하는 이런 식의 원자 모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뒤로 보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이제 점점 속도를 잃을 거니까 얘가 점점 원운동하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수업 시간 안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하는 게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전자가 결국에 원운동 하게 되면은 전자기파가 방출돼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점점 속도를 잃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 전자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의 실험을 의심한 게 보어고요. 그래서 보어는 이제 발머가 한 이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발머가 어떤 걸 했냐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요. 이제 원자에도 음극선을 가하면 그러니까 원자를 특정 원자를 넣어놓고 원소를 넣어놓고 거기에 강한 극을 하면은 그 빛이 나왔어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나오고 수소나 헬륨, 아르곤 이렇게 몇 가지를 수업 시간에 확인했었는데요. 걔네들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니까 얘가 알고 봤더니 특정 색들의 조합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특정 색이 원소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거 이제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보는 원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색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자가 알고 봤더니 이 돌아다니는 이 궤도가 하나가 아니고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4번 이렇게 궤도가 여러 개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어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러더퍼드처럼 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매우 작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근데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가 하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보어가 생각해낸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이 궤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색깔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뒷장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자가 원운동하면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제 결국에 핵으로 빨려 들어가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보어가 주장한 건 어떤 궤도, 이 특정한 궤도는 절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게 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궤도 안에서는 전자가 잘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돌 수 있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궤도입니다. 보시면 반지름이 AB였다가 4AB, 9AB, 16AB 점점 4배, 4배, 9배, 16배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n의 제곱만큼 커지고요. 반대로 에너지는 n의 제곱분의 1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그 궤도에 돌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고요.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원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 특정 속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특정 속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그 속도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혹은 그 위치로부터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에 속한 전자는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고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특정 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거를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 부른다. 그래서 1단계 에너지, 요게 이제 1단계 에너지고요. 2단계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에너지가 각각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1.5단계, 2.1단계 이렇게 그 사이에는 다른 단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가 말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특정 궤도를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단계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니까 그때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N1인 이 상황을 바닥 상태라고 부르겠죠. 근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에너지로 올라가서 전자가 이제 이쪽에 있거나 더 위에 있는 어느 단계에 있으면 우린 그거를 들뜬 상태라 부릅니다. 들뜬 상태. 글씨가 이상한가? 들뜬 상태예요. 들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그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단계에 있다가 1단계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에 있다가 이제 에너지를 10.2만큼 딱 흡수하면 딱 마이너스 3.4가 되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4가 됐던 에너지가 1.89의 에너지를 얻으면 이제 3단계 마이너스 1.5이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 10점이나 1.89 혹은 얘네 둘이 섞여 있는 12점이군요. 12.09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로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한데 10.1을 주면 애매하게 10.2가 아니라 10.1을 주면은 얘는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그 근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전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맨 바닥이 마이너스 13.6이고요. 가장 위가 무한대가 0이거든요. 그 말은 이 차이가 사실 무한대가 아니고 이 차이가 정확히 13.6이에요. 그럼 13.6 이상을 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13.6 이상을 줘도 에너지 흡수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13.6 이상을 줘버리면 이 무한대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무한대는 사실 숫자가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3.6 이상을 줘버리면 핵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자가 탈출을 하게 돼요. 핵으로부터. 이거를 화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이온이 됐다 그럽니다.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이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면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고요. 물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각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달라서 어떤 애들은 수소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10.2 그리고 1.89 이런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이런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마다 원소마다 핵의 개수, 그러니까 플러스 개수가 다르고 마이너스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 다른 원소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원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결국 왜 각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도 있고 들떠서 2단계나 3단계, 4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전자가 있을 텐데 이런 전자들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면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 있는 4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 2.55가 나오게 되고요.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면 1.89 여기 있는 이 각 단계별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거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그 에너지 방출할 때 빛 형태로 방출하고 그 빛마다 색깔마다 그 에너지가 달라서 그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선 스펙트럼인 이유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아무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빛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빛이 아무 색깔에 나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빛이 나오더라. 빛의 색깔이. 근데 색깔이 곧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결국 빛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빛만 나온다는 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다시 말하면 양자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몇 가지만 가능하니까 이 사이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 혹은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